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퀄리티, 특히 모델 Y와 이 JD 파워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NHTSA의 조사까지도 한번 다 같이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당연히 저도 이 모델 Y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문을 했으니까요. 이런 미국의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은 특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새로 생긴 기능들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요 뒷부분에 뒷좌석을 접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렀을 시에 이 뒷좌석이 잘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얼라인도 잘 맞지 않고요. 거기다가 모델 3랑 달리 이 트렁크가 전동식입니다. 모델 Y는 정말 편리해졌죠. 제가 이 벤츠 E클래스에 갖고 있는 그 전동식 트렁크를 참 좋아하는데요. 똑같은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단차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닫힙니다. 그러니까 닫혔다가 닫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해서 잠기지 않고 트렁크가 열린다든지 이런 에러가 좀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차는 단차가 잘 맞아야 되는, 단차를 무시하다간 이런 에러도 터진다는, 일단 중론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기존 모델 3에 없던 기능이다 보니까 역시 새로 탑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지론이 절대로 새로 나온 차를 사지 않습니다. 일단 검증이 좀 거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는 걸, 그래서 반드시 시승을 하고 사는 게 제 주의였는데 많은 구독자님들의 그 힘을 얻어 제가 좀 더 일찍 이걸 주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 역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왜냐면 제가 받을 차도 이럴 확률이 꽤 있으니까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JD 파워에서 품질 조사했는데 역시나 바닥입니다. 바닥. 꼴찌예요, 꼴찌. 랜드로버 바로 다음이네요. 1등은 의외로 다쥐가 했고, 그 다음 자랑스럽게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가 높은 순위권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원래 전통적으로 퀄리티 하면은 일본 브랜드였는데 혼다나 토요다는 평균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점들이 참 신기했고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제 영상들을 봤으면 저는 벤츠 E클래스도 하나 갖고 있는데 참 차의 그런 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고급차답다라는 생각? 정말 잘 짜임새 있게 만들었구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듯한. 테슬라는 마감이 조악합니다. 장난감 같아요. 이거는 정말 쉴드를 칠래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모델 Y의 주문을 취소해야 될까요? 그런데 모델 3랑 벤츠 E클래스가 있다면은 만약 장거리를 간다 그러면 저는 무슨 차를 쓸까요? 이번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미국의 관공서들이 부분적으로 오픈하고 각각의 그런 역할들이 부분적으로 역할이 열리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멀리 있는 관공서를 가야 될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장거리를 이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정말 오토파일럿은 이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장거리 여행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 많습니다. 늘상 겪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운전하면서 겪은 부분들만 보여드려도 고속도로가 너무 굽이친다든지 혹은 사고가 있어서 길이 막힌다든지 시내에서 길이 끊어졌다가 다시 갈 때 그 위치가 이렇게 좀 이쁘게 그려져 있지 않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토파일럿은 여전히 에러를 냅니다. 길을 딴 데로 들어간다든지. 물론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코너를 돌 때 이제 브레이크를 좀 부드럽게 밟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팬텀 브레이크가 많이 줄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먼 거리를 가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의외로 장거리를 갈 일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정말 300-400km, 500km 정도도 최근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갈 일이 많이 줄어서 그럴 일이 없었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심심치 않게 갈 일이 이상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정말 운전을 너무 좋아하고 차를 너무 좋아하고 차 덕후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도 너무 좋아하는데 점점 이게 실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주행 보조 장치들이 저를 도와줬고 특히 이런 오토파일럿은 훨씬 더 노력을 덜 하고 차를 정말로 멀리 가게끔 정말 잘 도와줍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테슬라의 장점은 역시 전 미국에 깔려있는 슈퍼차저입니다. 이게 다른 전기차들은 아직 그런 망이 이렇게 이쁘게 깔려있지 않습니다. 충전 걱정 없이 멀리 갈 수 있는 브랜드들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도 전기차 시장이 뛰어든다고 했지만 그 계획이
됐다 엎어졌다 됐다 엎어졌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테슬라를 일찍 접하게 됐고 역시 그때부터 품질은 이렇게 조악했습니다. 이렇게 꼴찌가 되는 게 어찌 보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걸리시는 분은 절대 테슬라를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저 역시도 이런 조악한 마감 때문에 참 이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관심은 갖지만 그래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 시장이 뛰어들 거야. 테슬라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걸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이게 뛰어들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좀 성숙되기를 참 기다렸는데요. 원래 플랜대로라면 지금 많은 전기차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보십시오. 테슬라 혼자 거의 독주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70-80%의 차량은 전기차는 테슬라입니다. 이 내연기관 차들이 약간 한참 기다리던 저에 대해서 좀 신뢰를 잃었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브랜드들 역시 마찬가지고 현대기아차도 전기차를 열심히 만든다고 하지만 최근 블룸버그 뉴스 이게 6월달 뉴스에 보면은 현대차는 퓨얼셀도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퓨얼셀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이게 차세대 차들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역량을 한 군데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들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차들이 이런 번복되는 계획, 테슬라가 잘 나갈 때마다 그냥 전기차 계획을 얘기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현재 구할 수 있는 주행 보조 장치와 충전 걱정 없이 전 미국을 커버할 수 있는 브랜드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품질은 최악이지만요. 만든 마감은 대체제가 없는 겁니다. 대체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소식은 지금 워낙에 램프업 하느라 테슬라는 다른 내연기관 차들과 달리 이렇게 아직까지도 늘 대량 생산할 때마다 이건 레코드죠. 레코드 기록을 깨는 겁니다. 이게 6월 말이면 해결될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결론은 이렇게 품질이 안 좋아도 경쟁 상대가 없고 여전히 차는 잘 팔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판매량이 줄었지만 역시 다른 내연기관 차들이 줄은 거에 비하면 적게 줄었죠. 선방하고 있는 거죠. 저도 하도 연락이 요즘 안 와서 뭐가 잘못됐나 해서 세일즈 퍼슨한테 연락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루머가 새로운 차에 대한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한 프로세스가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언제 받을지를 모른다는 루머도 있고요. 딱히 전화를 받았을 때 모델 Y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느끼기에는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팔려는 듯한, 안 그래도 잘 나간다는 듯한 뉘앙스를 많이 받아서요. 또한 이게 중국에서도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전기차들 중에서. 이 모델 3가요. 잘 팔고 있기 때문에 만약 판매량이 준다든지 시장은 냉혹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자유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품질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테슬라가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망하겠죠. 근데 여전히 판매량은 여전히 전기차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이제 내연기관들이 잘 만들면 그런 지위는 내려갈 것이다. 저도 동의하는데 그게 언제 되냐는 거죠. 저는 이미 여러 번 그런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좀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이제 리콜에 대해서 이것도 늘 있는 겁니다. 이거는 NHTS의 조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NHTS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굉장히 미국에서 독립적인 기관이고요. 이 기관이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반론하시면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NHTS를 신뢰하고요. 미국에서 물론 정치적으로 로비가 가능하다지만 여기는 정말 박터지게 무한 경쟁으로 브랜드들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로비를 하면 서로 로비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많은 브랜드들이 결국 공정한 경쟁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NHTSA는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예전에 거의 매년 1000건에 가까운 리콜을 요즘 때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건당 자동차 대수는 요즘 거의 10만 대에 육박합니다. 한 6, 7만 대 혹은 10만 대. 검은색은 10만 대가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차들을 계속 리콜을 때리고 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리콜 리스트를 보면은 차를 몰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이러면 안 되지만
차라는 게 정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완벽한 차들을 만들도록 제조사들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어느 정도 문제들이 이렇게 보고되지만 아직까지 결함으로 인정된 건 없었거든요. 뭐 리콜을 맞긴 했습니다. 그건 다 이제 시정을 했고요. 나올 때부터 진짜 완벽한 차를 내놨으면 좋겠지만 다른 브랜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할 컨텐츠가 없으면은 매일매일 그냥 리콜 얘기만 할까도 지금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리콜이 터져서, 이 보시면 지금 토요다도 리콜을 당했죠. 최근 2019년, 2020년 라브4, 이거 정말 토요다의 지금 간판 모델인데 서스펜션 암이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서스펜션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 바퀴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NHTSA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정말 매일매일 나옵니다. 매일매일. 얼마 전에 벤츠는 핸들링 때문에 이 페널티를 먹었죠. 그러니까 리콜 플러스 벌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20 밀리언 정도 돈을 따로 이제 과징된 거죠.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다른 회사들은 혼다는 2015년에 70 밀리언 정도 먹었고요. 뭐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2번이나 세임 어마운트. 이 NHTS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정말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때린데 또 때립니다. 때려놓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또 때려요. 오토메이커스, 이거 S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21,000불씩, 그러니까 벌금 먹고 리콜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한 해에 수조 원의 피해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겠죠. NHTS는 이거 완전 저승사자입니다. 1000건이나 때린다. 매일, 그러니까 하루에 3건씩 리콜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리콜도 안전에 직결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위급한 겁니다. 차라는 게 참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제조사들이 그런 점들을 꼭 유념해서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참 제조사들이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차들은 참 많은 결함들이 있고 늘 관리와 이런 리콜들을 잘 체크해서 수리를 잘 받으셔서 타야 되는 게 자동차라는 점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 와닿으시면 2014년에 GM은 무려 840만 대의 리콜을 당했고요. 그 다음 토요다 2010년엔 토요다, 이거 뭐 다 밀리언이죠. 이러니 뭐 11일 2020년에 포드 링컨 역시 200만 대 리콜을 당했습니다. 정말 리콜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가 나와 봐야 아는 문제고요. 또 이제 뭐 옛날 2012년, 13년 옛날 모델들에 있어서 배터리 문제도 지금 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NHTSA가 잘 조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테슬라도 응당 책임을 져야겠죠. 큰 피해를 예상하기는 좀 힘들지만 역시 그래도 그 세상 일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잘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TSA가 이런 거는 잘 조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최근 올해 뉴스죠. 벤츠 역시 그 아까 핸들링 다음으로 또 74만 대가 넘는 리콜을 당합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팔린, 다행히 제 연식은 없네요. 제가 아무래도 벤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벤츠를 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C클래스와 CLS, 여기 E클래스도 있죠. 이제 썬루프가 이렇게 운전 중에 날아간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차를 진짜 몰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것들을 우리가 몰고 다니는지 새삼 신기할 뿐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좀 숙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될까요? 좀 더 경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테슬라도 좀 더 품질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상도 있고요. 여기 전기차 시장이 의외로 이렇게 진입하기 어렵다는 게, 폭스바겐은 아직도 이 ID3를 제대로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50대 정도를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용으로 지금 자사의 인플로이들한테 지금 딜리버리에서 지금 테스트를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전기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